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의 4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계속 도서관의 3요소에 이어서 이용자까지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4부는 자유롭게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 개발 계획, 또 저의 또 계획 이런 거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우선 기존에 1, 2, 3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융복합이라는 단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이제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과 관련한 저희 이야기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의 장서, 그 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이용자의 변화와 관련해서 저는 또 학교에 있는 측면에서 또 기업에 계신 측면에서의 우리 각자 주변 환경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서부터 강의에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 아주 이슈인 챗GPT를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슈죠. 챗GPT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데이터의 힘이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데이터 하면은 사실 그 시작은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그 도서관법에서도 도서관의 기본적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보존, 정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제공이거든요. 그쵸. 저희 도서관에서 이런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하고 제공하는 일이 고유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서관계 또 우리 문헌정보학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정보의 기술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2016년에 그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과연 나중에는 우리의 부를 이루게 될 어떤 혁명이 무엇이냐라는 키워드가 결국 무용 지식과 유용 지식을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아마 우리 사서들의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저는 그 정보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서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게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되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긴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참고 문헌이나 자료들을 찾아주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사서의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거창한 부분에서만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검색어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 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가공하는 거와 관련해서 신뢰성에 대한 평점들, 또 활용도에 대한 평점들 매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데이터를 좀 가공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빅데이터에서도 우리가 그거의 정보 형성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정확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갖춰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과목도 있을까요, 현재?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잘 가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엑셀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1차로 원 데이터를 가져가서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 방법, 교과 과정이 제일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를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코막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는 것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막이라는 체계에 맞춰서 목록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시각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도서관 미디어 정보과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코막에 넣기도 하고 또 엑셀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워드나 파포로 하기도 하고 인디자이나 포토샵 같은 걸로 다양한 컨텐츠별로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여기까지는 교과 과정에서 수행해 줄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이 데이터 시각한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지 우리 예전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저희 했죠. 회사의 가장 큰 스토리텔링이어가지고 네. 결국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새롭게 표현해낼 것인지. 사실 저희 대학에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현장으로 내보낸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 네.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저는 데이터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그건 또 같습니다. 맞아요. 창의융합형 교육이라는 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다양한 내공들을 묵묵히 쌓아갈 때 언젠가 출현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전문가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제가 쭉 사업을 해봐도 기회는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묵묵한 그 배움과 길을 체화시켜서 가는 게 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문헌족부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많이 공감이 가고 저희 학과도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온 그런 학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인재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늘 제가 보여가지고 마지막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외부의 변화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쵸. 내부의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네. 해보자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이라는 이 대담인데요. 정말 저는 절대 빠른 사람도 아니고요. 변화에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되게 잘하는 주특기가 있다면 잘 못해도 좀 미숙해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스코틀랜드 속담에는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맞지 않는 복장이 있을 뿐이다. 날씨는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변화에 굉장히 좀 느린 사람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를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키워드를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담았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에 있다가 학교로 온 지 올해로 약 12년째 정도 되는데요. 학교로 올 때 제가 늘 들었었던 생각이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마라톤에서 뛰는 사람들 러너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띄워주는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같이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늘 이렇게 데이터 클릭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공공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어떤 현장이든 관심을 갖고 기울이려고 하는 저의 약간 호기심 어린 태도가 그나마 저처럼 변화가 느린 사람에게도 조금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도서관의 변화만큼이나 저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미래의 계획이라면 계획일 것 같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시죠. 네. 박혜연 이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발빠른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아날로그를 겪었던 세대로서 그 중간에 항상 머물고 있고 천천히 이렇게 모든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DB구축 데이터 사업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도 그렇게 지식 공유 기반 사업, 빅데이터 사업 여러 가지가 융복합이 되어서 나오고 나이 든 세대라고 해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겠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들어오는 직원들이라든지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같이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한테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결국에는 나도 끊임없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작년에 겪었던 그 원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디지털화 사업으로만 봤는데 그 안에 뭐 OCR, PDF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이 변화를 놓쳐버리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제 포부를 담자면 조금씩이라도 다른 방향,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없는지를 노력하고 고민하자.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현장의 소리도 듣고 계속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른 관점도 받아들이고 저도 융복합 인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저도 그렇죠. 네네, 고민을 했지만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면은 모든 건 맞춰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음. 사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서가 지금의 일을 수행하는 사서, 지금의 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서. 보통 지금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뒤의 일을 고민을 하게 그쵸. 되거든요. 지금 현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현재를 이번 네네. 주를 열심히 네, 사는 화이팅하죠. 사서가 되도록 네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 데이터 클립도 이 변화하는 사회와 도서관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직원들 역량 향상을 위해서 그 교육기관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관에 알맞고 뛰어난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잘 수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앞서 나가 대비한다면 미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담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즐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